이재준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지바이오 기업 탐방 유튜브 방송 마지막 시간으로 실적 및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무제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부분을 보면은 제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면 숫자를 볼 수 있는 이제 능력을 키울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재무상태표를 먼저 보면은 자산 총계가 2018년 9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동자산의 증가율 폭이 비유동자산의 증가율 폭보다 조금 더 큰 부분이 있죠. 2017년에서 5,800억에서 2018년 9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 거의 40% 이상 가까이, 40% 가까이 증가한 모습이 있고, 비유동자산은 10% 내로 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자산 총계 자체는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4분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다음에 유동부채도 봤었을 때는 유동부채도 증가를 했는데 대략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로 7,250에서 8,470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비유동부채도 1,700억에서 2,400억, 대략 한 30에서 40%. 자, 부채 비율이 높다, 부채가 많다라는 게 이 회사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과거에 뭐 정다운, 우리손 FNG, 옵티팜 이 상장을 한 이유는 뭐냐? 재무적인 부분에서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려고 해서 결국 상장을 계속했고요. 지속적으로 결국 상장을 하면서 외형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열사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 자체는 과거 2015년에 295%에서 현재 164%까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회사가 어떻게 경영 방침을 세울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재무 비율을 더 안정성 있게 좋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에 대한 부분은 2015년에 한 4천억 부분 정도에서 5천억대, 그 다음에 5,800억대, 그 다음에 6,600억까지 자본도 늘어났다. 이 자본이 늘어나는 거는 자본 잉여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익 잉여금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 회사를 봤었을 때는 이익 잉여금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자본 총계가 늘어났는데 이익 잉여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주당 순이익이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당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눴을 때 주당 순이익이 나왔죠. EPS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기 순이익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게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던 모습이 있고, 매출액도 2017년 대비했을 때 2018년 포워드 기준으로 봤었을 때 대략 한 5%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대략 한 10%가 조금 안 되게 이건 감소를 하겠네요.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를 하고 주당순이익도 소폭 감소를 하는데, 내년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매출액이 2018년 기준보다 한 20%, 30%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10%, 그리고 주당순이익은 한 50% 가까이, 400원에서 600원이면 50%인데 50% 가까이 주당이익이,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0년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었을 때 PER은 2018년 기준으로는 15.1배,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10.6배, 그리고 2020년으로 봤었을 때는 8.9배. 그러니까 현재 주가 6,000원대 초반 수준은 지금 평균 대비했었을 때는 밸류에이션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적인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적 전망 및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4분기 실적이 이제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2월 14일 정도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476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6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매출액은 한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60억 이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략
YOY 기준으로 봤었을 때 14%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료 첨가제나 판매약대로 이익을 성장을 했는데 결국은 그 동가 쪽 육가공사업부에서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추라두스가 동가가 약 10%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비육돈 재고가 증가를 하면서 결국은 생물 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8년 4분기 실적은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 주식은 이런 불확실성, 이 리스크를 소멸시키고 해소가 되면은 다시 이제 다음 분기 2019년에 대한 어떤 영업적인 부분, 경영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벤트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 포인트는 앞으로 미래적인 발생할 일들을 좀 보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료사업부와 가금사업부에 대한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금사업부 매출액이 4분기 때도 증가를 했는데 그 결국은 지난 여름에 이제 무더위 때문에 그 종개 입식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 일부 해소를 했고요. 그래서 육개 시세 자체가 20% 이상 성장을 했고 또 이 올해도 그렇게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에서 이제 환경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모, 오리털 쪽 관련된 부분이 공급량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판가 자체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이 4분기 때 좋지 않았던 돈가 쪽 관련된 부분이 개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육가공사업부 쪽이 전사적으로 이익이 개선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료사업부나 육가공사업부도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구제형 리스크입니다. 이제 앞서 이 회사의 구제역 관련된 단기적인 부분과 중장기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이익 전망치, 이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120마리 정도밖에 살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제형 리스크가 점차적으로 잠잠해졌기 때문에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마니커 FNG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마니커 FNG가 이 팜스토리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이지바이오가 팜스토리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팜스토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지바이오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니커 FNG 상장 이슈가 올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지바이오는 상장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매력도로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마니커 FNG에 대한 상장 이슈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폭염에 따른 기저효과로부터 2분기 쪽에서 이제 대지 가격, 동가 개선이 나타나고 이 육가공사업부의 전사적인 이익 개선 기대감이 나타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수준은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바닥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정하면은 8,100원을 정하고요. 현재가가 6,190원인데요. 손절가는 5,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사이드는 약 한 25%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 기간은 아무래도 2분기 때부터 이 동가 부분이 개선하고 그다음에 마니커 FNG에 대한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목표 기간은 2에서 3분기, 그래서 6월에서 9월까지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지바이오에 대해서 실적 전망 및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유튜브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관련돼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